수평면 위에 질량 M1인 물체가 있고 그 물체에 질량 M2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2인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정지 상태에서부터 중력이 작용해서 낙하하겠죠? 그래서 H만큼 낙하해서 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즉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 M1인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요.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정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그래서 속도가 V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 되고 높이가 h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그런데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정이 된다. 그러면 처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의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물체가 두 개죠. 두 개다 할지라도 처음에 운동 에너지,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각각의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M2인 물체는 지면으로부터 여기 지면이에요. 지면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높이 h 되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M1의 높이는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M1의 높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높이 h다, 라지 h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잡고 있다 놨어요. M2를 잡고 있다 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고 있었을까? 정지. 그러면은 M1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정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합니다. 그래서 H만큼 M2가 낙하를 하면은 M1도 얼마만큼 이동할까요? M1도 H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스몰 h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M2가 VF가 됐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VF가 됐다. 그러면은 M1의 속도도 얼마가 될까요? VF가 됩니다. 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물체 다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 각각 0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높이 M1은 라지 H에 있었죠. 그러니까 M1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mg 라지 H 이렇게 되겠고 M2의 포텐셜 에너지는 M2의 G의 스몰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다 속도가 VF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V1의 F의 제곱이 M1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M2의 VF의 제곱이 M2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M1은요, 높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M1G, 라지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M2는 바닥에 쿵 하고 닿죠. 바닥의 높이가 얼마죠? 0이에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M2의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자,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M1의 G의 라지 H는 지워지고 그래서 식을 보면은 M2의 G의 스몰 h는 2분의 1하고 가로하고 M1 더하기 M2의 VF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이제 M2가 바닥에 닿았을 때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루트하고 m1 더하기 m2분의 2m2g 스몰 h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의 m1과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와 같았어요. 이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더하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포텐셜 에너지 한 것이 0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뭘까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정이 되고 그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찰력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비보존력인 마찰력이 한 일이 돼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음의 값을 가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 값이 처음 값보다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 값이 처음 값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부터 적어보면 처음에 속도가 다 0이었어요. 그래서 m2가 h만큼 낙하해서 속도가 이제 vf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m1도 h만큼 이동해서 속도가 vf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m1 더하기 m2의 vf의 제곱이 되고 처음의 값은 0이니까 마이너스 0, 한 개의 인제.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m1은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m1은 그대로 쭉 이동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었고 m2가 이제 h만큼 낙하합니다.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m2gh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0이 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0-m2gh가 돼요. 스몰 h. 이게 바로 비보존력이 한 일과 같다. 비보존력이 한 일. 근데 힘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죠? 힘의 크기 에다가 변이의 크기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세타는 힘과 변이 사이 각도예요. 근데 여기서 물체는 M1의 수평면 위에서 놓이는 물체의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M1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마찰력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변이와 힘 사이의 각도가 180도가 돼요. 그래서 적어보면 힘의 크기는 FK, 변이의 크기는 H, 그 다음에 세타는 180도.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K의 H가 돼요. 여기서 마찰력을 알아보면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거는 이제 수평면 위에 놓인 M1의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있다. 그러면은 수직항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M1G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마찰력이 한 일을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뮤 K의 M1의 G의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관한 식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은 2분의 1에 M1 더하기 M2의 VF의 제곱 마이너스 M2G H는 마이너스 뮤 K M1의 G의 H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m1 더하기 m2의 vf의 제곱은 m2gh-μk의 m1gh가 됩니다. 그래서 vf에 관해서 이제 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값이 나오는데 식은 m1 더하기 m2분의 2하고 가로 열고 m2 마이너스 뮤 k의 m1의 gh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항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작아집니다.